번째 썸네일 문구 주제는요. 민주당 공천 총평입니다. 저희가 칠판에 바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다 민주당 공천을 한마디로 쓰라는 거지? 썸네일 뭔지 아시죠? 알지. 네. 한마디로 쓰는 거지. 민주당 공천을 써라. 오랜만에 찾아주신 망한 공천. 이게 그 망하다의 그 망한 공천인 예, 거죠? 뭐 폭망한 거죠, 뭐. 폭망 공천이다. 기억나시죠? 저희가 충청도 분이라 하셔가지고. 예, 이거 알겠습니다. 예. 거꾸로 놔야 됩니다, 머리. 예, 네네. 1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1분 안에 간략하고 핵심만 썸네일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니 우리 2016년 전에 그야말로 진박감별 공천해가지고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름 붙인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네. 국민들이 민주당 지금 공천 그야말로 비명 행사 공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혁신한 다음에도 자기 살 가죽은 안 베끼고 남 살 가죽만 베끼는 그런 망한 공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실 겁니다. 2016년도에 저희 진짜 뼈 아팠거든요. 아마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민주당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돌려줄 것 같습니다. 1분 다 안 됐는데 바로 아이고 이게 충청도 사람만 빨리 하라고 해서 이거 부담되네. 글씨로만 가도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 클릭할 거라 보시는 거죠? 여기다 무슨 그림 그려야 되나? 그러니까. 누구 뭐 같이 띄우고 싶은 그림들 네. 없나요? 저는 이거 딱 정확하게 이 망한 공천 우리 2016년도에 진박 감별 공천했던 그때 벌어졌던 이 사태 사진들 딱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당은 다르지만 완전히 데칼코마니니까. 일 분 가겠습니다. 네. 닥치고 제명. 한자로 또 제가 썼습니다. 운명이 있다 이제 뜻인데 이번 공천의 야당 공천의 핵심은 결국 친명이다.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로 통한다. 이재명 대표하고 각이 서 있는 분들은 일단 자르고 또 이제 지금 진행되겠지만은 비례대표 이런 데도 뭐 옛날에 한총련이다 무슨 그런 시민단체 진보당 이런 통합진보당 계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간을 또 열어주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당권 접수 그리고 차기 대권을 향한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공천이라는 것이 공적인 추천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제명의 사천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축구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예. 축구 11명의 선수들이 다 이렇게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일절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혼자 단독 드리블하는 그 이재명 대표. 뭐 메시인 건가요, 이제? 메시가 아니니까 문제죠. 아, 메시가 아니에요? 메시면은 메시나 호날두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예. 다 그 포지션에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눈 딱 감고 그냥 가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어필하겠습니다. 수석님? 저부터 하나요? 저희 수석님은 순서가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 그럼 나부터 하지 뭐. 바로 1분 가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공천이 채찍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찍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당근이죠. 당근과 채찍할 때 여당은 예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공직이라고 하는 것에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이래서 잡음을 최소화하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야당인 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죠. 있는 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천이다 이야기하는데 아니 당연히 당대표가 되어서 소수파였던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건 뭐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비명 횡재 뭐 횡액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랬는데 아니, 민주당에는 비명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명이 더 많은 학살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강한 개혁, 채찍 공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대략 난감은? 그러나 실제로 이런 비판이 언론 등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도 민주당의 공천은 좀 무리가 있어라고 하는 것도 현실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구를 뛰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한 경우도 있더라.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미 뭐 공천 받으셨는데 그냥 대략 난감 하셔야지 더 설득력이 있지. 대한민국의 정치판 전체가 막 그 시궁창처럼 막 쓰레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은 빨리 갈아엎어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민주당이 정말 채찍을 들고 하나씩 이렇게 쳐내는 이러한 공천의 그림을 만화처럼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채찍을 누가 들고 있으면 될까요? 이재명이 들어야죠. 수석님 1분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우고. 고뇌가 느껴지는. 위에 거 이제 궁금하라고. 이게 이제 썸네일에 이 흥행을 위해서. 의도된 거였군요. 예. 공끝 심시. 공끝 공천은 끝났다. 심판을 시작하자. 좀 무리가 있네요. 야 멋지네. 위에는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정권 심판이지. 나한테는 그 이재명 심판하자고. 정권 얘기했는데. 심판.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공천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천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 국민들이 이 정권 잘못하고 있다, 회초리 들어야 된다, 네. 이 여론이 비등하지 않습니까? 1분 끝났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집중하고 전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림은 축구공을 멀리 차고 그다음에 회초리를 들고 그 그림으로 해주십시오. 축구공을 멀리 차는 건 누구고? 공천 끝났으니까. 공천. 이재명 대표가 공 차고 네. 있고 한쪽에서는 심판을 시작해야 되니까 회초리를 들어요. 말 많고 탈 많았던 민주당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런 말이 나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공천 잡음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다 그런 것이겠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입니다. 아니 혁신 공천을 넘어서서 공천 혁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 평가는 여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말을 만들어도 말도 진짜 재미없이 만드네요. 뭐라고요? 무슨 그게 뭔 소리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부패하고 더해서 건사부패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한심한 표현 만들 시간이 있으시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 공천을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수석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혁신 공천을 넘어선 공천 혁명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 대표로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친문, 뭐 친명 이런 어떤 소위 개파 프레임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친문, 비문 그런 어떤 프레임들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떻게 저런 프레임을 딱 깨고 이제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총선 전국으로 국면 전환을 빨리 해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본인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시점이 된 것이죠. 수석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안 하시기로. 오늘 두 분이 좀 말이 좀 느리시고 해서 이 또 이 판도라 이 시간이 있으니까 말을 많이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더 느려가지고 분량이 딱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엄청 느리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려해 주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할 말은 너무나 많으신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제 마음을 읽지 마시고요. 지역구에 표를 얻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의 방탄 생각 분명히 들겠지만 일단 선거 크게 이길 수 있도록 저는 공천할 줄 알았어요. 이야,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 공천 복잡하게 생각 보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탄의 걸림돌이 될 사람들은 100% 제거한다. 두 번째, 자기의 대권 도전에 소위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다 제거한다. 딱 이 두 가지로 저는 정리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이 뭐 공천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 또 민주당 공천을 망한 공천 이외에 뭘로 규정할 수 있을지 저는 다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보통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면서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는 분, 이분이 이재명 대표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장점인데 이런 공천을 해놓고 첫째 통합 공천이다. 이렇게 완전히 당을 쪼개고 분열시켜 놓고 어떻게 이게 통합입니까? 또 이렇게 이런 공천을 해놓고 혁신 공천이다. 근데 우리 과거에 우리가 했던 자폭 공천 또 어떤 그 진박 감별사 하듯이 여기는 수박을 감별하는 그런 공천 아닙니까? 모든 기준이 그냥 이재명에게로 딱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혁신 공천이다, 통합 공천이다, 뭐 아주 좋은 말로 포장하는 그 기술. 어떻게 보면 포장의 달인이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계를 되돌려 볼게요. 지난 6일 밤이죠. 당내 경선에서 김영계 현역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비명 행사의 밤이다, 피해 수요일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친명, 비명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공천이 너무나 속보이는 사천이다 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공천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제가 그런 공천을 하지 않아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상과 달리 좀 대부분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장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입장은? 대략 난감하다. 본인들의 그 생각과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뭐냐면 임종석 의원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알 것 같다. 바로 그거거든요. 국민들이 그 공천에 대해서 아주 그 눈살을 찌푸린다는 거, 그리고 잘못됐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판국에 이걸 가지고 자꾸 뭐 비판하고 해봐야 결국 내부 총질한다는 또 그런 또 현실적으로 선거에 도움도 안 되고 고육지책인 거죠, 그냥. 억울하지만 잘못되었지만 우선은 지금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투덜댈 수가 없는 그런 현실론 때문에 아마 저렇게 참고 지금 참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밖에 지금 새로운 미래도 있고 의원들의 탈당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밖에 나가서 이낙연 총리가 만든 당에 합류해도 승산이 없다,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 공천 보니까 국민들께도 심판하실 것 같다. 심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굉장히 당내에서 몰릴 가능성도 크다. 그때 이제 다시 투쟁을 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권을 뺏어오겠다라고 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임종석 우리 전 비서실장이 그러한 전략을 갖고
일단 당내 잔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는 명분이 뭡니까? 민주당의 본질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싸우고 기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이 공천 문제를 가지고 그 민주당을 예를 들어 탈당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하거나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그 본질적인 자기 자신의 삶과 충돌되는 선택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공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명분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또 평가를 받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가질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러한 어떤 다 고민의 지점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수성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김용주 국회부의장 그리고 박용진 의원 제가 두 분 너무 잘 알거든요. 아마도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드는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을 하는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두 분이 하위 10%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해당 지역의 당원들, 전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두 사례가 이번 민주당 이재명 공천의 가장 본질이자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저에게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본인의 주장을 말씀하신 걸로 끝내겠습니다. 아니 뭐 판도라가 갑자기 대선 후보 토론회 같은 주도권질이 시간인 것 같네. 이제 이 총선의 무게추는 공관위에서 선대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통합형 선대위 구성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 선대위원장직 물망에도 여러 인사가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직에 누가 가장 유력한지 이유와 함께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바로 나갑니다. 1번 돌고 돌아 이해찬 전 대표, 2번 막판고심 김부겸 전 국무총리, 3번 정세균 전 총리, 4번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5번 개혁파 이탄희 의원. 저는 3번 고를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왜냐하면 일단 정세균 총리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경쟁자가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께서 국민적인 이미지는 좋으시거든요. 뭐 인품도 워낙 훌륭하시고 워낙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민주당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부탁을 한다면 민주당을 위해서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김부겸 총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뭐 우리 보통 시쳇말로 하면 얼굴마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 당내 분열상이 아주 극도로 내용이 심했지 않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이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끝났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얼굴 마담이 필요한 거죠. 김부겸 총리는 그런 뭐 임종석 실장이나 또 다른 분들처럼 뭐 특별한 자기 세력이 있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밀당은 뭐 며칠 있겠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총리가 뭐 근사한 말로 포장해서 독배라도 받겠다 이런 좀 멋있게 말을 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수석님. 저는 그 4가지 예시 중에는 없고요. 5가지였습니다. 5가지. 그럼 6번째로 체제성을. 저는 이해찬 그 김부겸 공동선대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오, 1번, 2번. 우선 이해찬 대표는 그야말로 큰 선거를 많이 치러보시고 어떻든 민주당이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꽤 이렇게 오랫동안 갇혀서 또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파열음을 내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친문 이런 분들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다른 섞인 이러한 구상을 지금 해보고 있었는데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워낙 각이 서는 대립각으로 좀 부상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저는 김부겸 총리 그리고 어떤 민주당은 그래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탄희 의원 같은 저런 어떤 미래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예, 그러한 어떤 공동선대위 체제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후보가 가장 좀 곤란한 어려운 상대입니까? 아무래도 그 김부겸 의원이나 또 그 젊은 아까 이탄희 의원입니까? 예, 이탄희 이런 의원. 분이 이제 전면에 나서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좀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최수동님이 예리하게 판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최수동님 말씀대로 이해찬, 김부겸 공동 선대위가 되면 비명 행사 공천이 상당 부분 희석화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해찬 대표야 그야말로 친문, 비명 행사한 뭐 이런 분들을 가장 맏형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는 어쨌거나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와 앞으로 이 대권 경쟁을 할 매우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나선다라고 하면은 선거 전략상 저희한테는 매우 불리한 게 작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최수동님 정말 예리하게 판을 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손을 좀 뜨끔했습니다. 저는 임종석 실장도 선대위원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 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샤이한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공천이 안 제안하기 됐는데 겸연쩍은 거기에 또 선대위원장까지 얘기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 겉모습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참 제안하기가 멋쩍을 거다. 그래서 제안하면 받습니까? 저는 받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탈당을 안 했잖아요. 탈당을 안 한다는 건 뭐죠? 임종석 실장은요. 민주당에 대한 애정. 사실 저는 민주당의 적자라고 보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자기는 공천 배제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이기는 데에 뭐 미력이든 뭐 괴력이든 다 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